길을 걷다가 혹은 샤워를 하다가 어떤 음악을 듣다가 또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면 문득 어떤 풍경이나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의 회로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는데 근원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일종의 심상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기억들이 마음속에 자극을 일으켜서 마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뤘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던 좋구나? 아니 라쿠나라는 회사가 삭제했던 것도 바로 이런 심상들의 집합일 거고요. 원우 씨는 혹시 이런 풍경이 자동으로 재생됐던 경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를 들으면 유행가들을 들으면 그 시절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당시의 풍경도 같이 떠오르는 음, 거죠. 예를 들면은 마로니에라는 팀의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마음을 쩍한 네, 날에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네. 그거 노래 가사를 한번 보면 음. 그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던 완벽한 사랑, 완벽한 연애의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녹아 있더라고요. 가사가 뭐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네.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그 다음 가사가 더 고상해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네.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불러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정말 가사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들어보니까 90년대에 네. 생각하던 어떤 완벽하고 고상한 음, 뭐 음. 어떤 세련된 사랑의 모습이 그 가사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결국 우리는 지금의 원호 씨와 저 조쿠나를 보면 칵테일의 사랑의 가사가 말했던 네, 그 모습과는 좀 너무 달라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른이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 그렇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이게 무슨 멜로디야? 칵테일 사랑은 알겠는데 여전히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요.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도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체국 택배 기사님을 기다릴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실제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는데도 그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의 그 전주에 그 우와 하는 그 전주만 들으면 그 당시에 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의 순수함에 대해서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의 풍경이 분명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조쿠나 셰프님은 혹시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의 연상작용 같은 거 있으세요? 기억의 연상작용이라 뭐 저도 뭐 소리에 대한 건데요. 네. 어린 시절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가면 음.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나무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네네, 근데 네. 어릴 때는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상당히 크게 그렇죠. 내가 느껴지잖아요. 작으니까. 네, 되게 거대하게 느껴졌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느꼈던 어떤 바람 소리 이게 유난스레 오, 시원하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쏴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기억의 왜곡일 수도 있는데 유년 시절 이제 외갓집을 떠올릴 때면 음. 나무 밑에 바람 소리가 처음에는 청량감으로 느껴지는데 또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 시절의 기억을 따뜻한 풍경으로 이제 연결해 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갓집에 대한 심상이 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렇게 재생되는 거겠죠. 그러고 네. 보면은 그 사람의 감각, 특히 청각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오늘 저희 그 호우 시절이 발굴해 볼 영화가 바로 이 청각에 대한 소재가 다뤄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재밌는 건 허진호 감독님의 전작이자 입봉작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사진사, 그러니까 시각을 다룬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치. 공교롭게도 이번 두 번째 영화는 오디오 엔지니어, 그러니까 청각을 다루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일단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문득 이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 음, 지각하는 것, 그러니까 예, 감각하는 예. 것은 어쩌면 시각적인 부분일 어,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딱 네, 눈을 뜨니까. 네, 근데 인간이 처음에 지각하는 감각이 무엇인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음, 삶의 마지막까지 이제 가장 오래 남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두 가지 감각을 음. 허진호 감독은 연달아 작품을 오. 통해서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담담하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었던 남자 주인공 유정원의 사진, 그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어떤 대사가, 어떤 풍경이
어떤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또 다른 풍경을 만들게 될까요? 허진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봄날은 간다의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 원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네, 우리 조 셰프님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약간 정신이 얼떨떨해요. 왜요, 왜? 반차를 내고 와가지고. 아, 이거 야, 하려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 방송에 이 정도로 진심입니다. 저는 반차고 저 사람은 연차고. 네, 저는 오늘 그 이것 때문에 연차를 낸 건 아니지만 뭐 이것도 있어요. 이 이유도 맞아요.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내서 아예 오늘 하루를 이 저 방송에 네, 좀 집중하고 있는. 아주 기대되는 영화죠. 요새 저희 그 호우 시절 댓글창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초기에 많이 구성해 주셨던 분이 있고 네. 또 최근에 또 이제 많이 또 그러니까 남겨주시는. 유입이 많이 네. 또 꾸준히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특히 그 출퇴근길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네. 아주 뭐 황송하기 이를 데 없는 그죠? JOH. 그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저희의 라이벌은 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닌가요? 그 출퇴근길에 그 곧 그러면 퇴출 성명도 올라오나. 그래도 섬뜩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 또 퇴출을 하려니까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어떤 출퇴근길에 네. 이 어떤 고막 쟁탈전에서 자리를 좀 마련했더라고요. 최소한 그 청취자 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분이 계시다는 건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물론 뭐 충분합니다. 두 분이면 더 좋겠지만요. 특히 근데 또 저번에 저희 타이타닉 방송에 이후에는 네, 네. 특히 그 조 셰프님의 네. 꼭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제가 반응을 몇 건 들었어요. 아 실제로 직접적으로 들으신 것도 있어요? 들었어요. 제가 아. 들었어요. 이거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분 약간 이런 계열로 트라우마 있는 거 아니냐고. 아 너무 좀 거세게 했나? 그래서 제가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근데 또 모르지. 나도 뭐 사람 뭐, 일은 다 모르는 나도 거니까. 걔에 대해서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라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우리 댓글창에 보니까 참치님, 강동원님하고 우리 조 셰프님이 MBTI가 똑같다고 하는 젠케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MBTI가 INTJ라고. 조만간에 네 MBTI랑 비슷한 유명이 내가 한 명 갖고 온다. 저 많아요. 근데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또 네. 조 셰프님이 여기다가 되게 진지하게 답글을 단 거예요. 제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한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답글을 뭐라고 웃기게 달았냐면 젠케이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게 왜 그러시나요? 그 다음이 너무 웃겼어요. 뭐라고 했죠? 닉네임과 마스크 미공개는 신의 한 수군요. 이게 뭔 말이야? 닉네임과 마스크 미공개가 무슨 말이에요? 실명과 얼굴 미공개겠죠. 근데 아 그러네. 이게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그러네. 막 한 거야. 제가 원래 좀 뚝딱거린 거죠 이 댓글창에서. 근데 제가 말할 때도 좀 그렇잖아요. 아마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저도 분들 아까- 덕분에. 저도 아까 저 마로니에 공원에 칵테일 사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아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웃긴 또 오타들이 나기도 하는데 네. 이따가 저희 그 우리 조 셰프님의 MBTI 음. 해체 쇼를 한번 아. 참치 해체 쇼처럼. 영화 발굴보다 네. 원우 씨는 저 양반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저 양반은 네. 저거에 자꾸 부가적인 거에 더 관심을 많이 한 갖더라고요. 트럭을 내가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이따가 저희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네 알겠습니다. 조크나 MBTI 발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 조회수가 한 4 정도 나오겠네요. 저희 이번 영화 봄날은 간다는 같이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다시 네.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장소가 마침 그 이수역, 사당역 그쪽이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봄날은 간다 발굴 작업은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예를 들어서 8월의 크리스마스는 일단 영화 자체가 너무 놀랍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충격을 받았었죠. 저희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그때 2번 정주행하지 않았어요 영화를? 어... 한 번 더 보지 않았어요? 약간 주요 장면 그랬죠. 그리고 위주로? 그 영화를 보면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호우 시절의 첫 작품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었죠. 맞아요. 그때 이미 저희가 비포 트릴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던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엎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만큼 짙게 저희 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영화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봄날은 간다의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발굴 작업이 영화 자체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와 이거는 영화도 워낙에 훌륭한 영화지만 발굴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되게
호우 시절이라는 방송 관점에서 좀 저한테 독특한 영화였어요. 그런 거 보면 허진호 감독님한테 참 감사한 게 네. 그분은 저희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음. 그 호우 시절이란 포맷을 네. 만들어준 영화가 사실 8월의 크리스마스였고 그렇죠. 봄날은 간다를 통해서 저희가 뭐 실제로 방송하는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네. 녹음하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준비하는 작업은 살짝 또 결이 바뀌었죠.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계속해서 어떤 우리가 갈 길을 모멘텀을 안내해주고 주고 있는 계신 거죠. 네, 이 방송이 감독님이 정말 잘 돼가지고 나중에 허 감독님을 한번 직접 모실 수 있다면 은사님 하면서 한번 스승의 날 특집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정 안 되면 등신대로도 하나 세워다가 놓고 오디오 방송인데 그냥 우리끼리라도 뭔가 그죠? 네.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그런 발굴 네. 작업이었고 특히 이 영화 시작하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영애 씨의 모습 아 정확하게는 그 의상을 보고 느꼈던 제가 그 전율은 맞아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제가 느낌을 분명하게 느꼈던 기억이 나고요. 맞아요. 조세프님도 그러셨나요? 그 영화에 이제 초반 도입할 때 네. 골목길이 쫙 비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걸어가는 맞습니다. 유지태 씨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의구심이에요. 뭔가 저 골목이 비슷한데? 그렇죠. 뭐지? 맞아. 맞아. 이거 의심스러워. 그리고 심증이야. 때깔이 그냥 노란 톤이 좀 나. 그래. 그거는 뭐 감독이 같으니까. 감독의 스타일이겠지. 마치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은 어떤 딱 스퀘어의 느낌이 나는 것처럼 네. 허진호의 스타일이겠지라는 그냥 의심.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보니까 이거 너무 뭐야?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상한데 하다가 이제 딱 답을 주는 거죠. 이영애 씨의 등장. 이영애 씨의 등장에서 이건 뭐지? 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네. 의도가 궁금해지는 걸로 그렇죠. 이제 바뀌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매우 충격적으로 저도 그 한은수라는 네. 캐릭터가 등장하는 씬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영애 씨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나오셨던 걸까요? 봄날은 간다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봄날은 간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 개봉한 영화고 네. 뭐 개봉 직후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청룡 영화제를 비롯해서 뭐 많은 그 영화제를 휩쓸었었던 우리나라 멜로 영화의 뭐 정말 금자탑이라고 불릴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줄거리로 진행이 되나요? 그 지방에 오디오 엔지니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녹음 기사란 말이 근데 더 잘 어울려요. 이분은 뭔가 느낌이 똑같은 표현인데도 네. 좀 더 수더분한 느낌의 한 남자가 있어요. 네. 이제 그분이 이상우라고 해서 유지태 씨가 연기를 한 역할인데 네. 이상우란 남자에게 어느 날 이제 한은수라고 해서 이영애 씨가 이분이 네.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 어떤 뭐 다큐멘터리 같은 네, 맞습니다. 걸 하나 제작하려고. 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이상우라는 캐릭터는 되게 순수하고 소년 같은 느낌의 사람이고 한은수라는 여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경험이 많고 네. 좀 더 노련한 맞아, 약간 연상이죠, 그리고 능숙한 이런 여자가 두 사람에게 봄이 오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가는 맞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진하게 설레게 사랑했지만 또 어떻게 연인들이 이별하게 그렇죠. 되는지 맞습니다. 그 과정을 허진호 감독 특유의 어떤 색채로 대단히 담담하게 맞아요. 건조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랑을 시작하면서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네. 풍경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뭐 할머니나 그렇죠. 혹은 주변의 어른들이나 네. 아니면 친구들 이 과정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시 그려내죠. 그래서 마치 1998년에 네. 그 한석규와 심은하. 심은하가 연기를 했던 이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물리적으로 딱 3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 3년 동안은 굉장히 시대가 변곡점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밀레니엄 일단 도래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시간이 마치 비슷한 시점에 있는 것 같이. 네. 그러나 뭔가 변화한 느낌이 네. 이제 인물들 간에는 있죠. 그런 희한한 아주 희한한 사랑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다. 뭐 이렇게 줄거리를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 오늘 이제 조 셰프님이 그 오전에는 일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좀 지쳐 있나요? 아니요, 셔츠를 딱 입고 네. 지금 그리고 저희 이 오디오 스튜디오에 이제 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칸막이가 이렇게 딱 들여져 있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난 너무 걱정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둘 다 헤드폰을 쓰고 네네. 이렇게 서로를 마주 보면서 네. 이렇게 뭐 준비한 내용들을 보면 번갈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로 영화 평론가 같아요 지금. 아 정말요? 되게 지금 영화에 대해서 되게 네, 진지하게. 진지하게 딱 이렇게 그 술회 하시는 모습이 아 네. 조 셰프님이 아주 뭔가 그리고 이 영화에도 영화 평론가가 나오잖아요. 아. 음악 평론가였나? 그분의 어떤 모습이 스쳐가기도 했었다. 지금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그러니까 전문적이라는 측면에서 지훈 씨였죠, 지훈 네, 씨. 네. 전문적인 어떤 나쁜 남자 느낌을 지훈 씨. 네, 나고 있다는 거. 아주 좀 단 한 번도 나쁜 남자였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보고 싶다. 우리의 호우 시절.